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20번째 일당백 미술편에 소개해 주실 작가와 작품 네. 어떤 겁니까? 이번에도 한국 작가분이고요. 네. 댓글을 보니까 한국 작가분도 소개를 해달라는 댓글이 댓글이 많아서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서도호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이고요. 서도호? 네. 처음 듣는 분입니다. 네. 서도호. 네. 유명한 분이에요? 아무래도 네. 현대 미술이라는 게 비판 아닌 비판 중에 하나가 네. 그들만의 리그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도호 씨가 한국 작가 중에 지금 살아계신 작가 중에 전 세계적으로 네. 가장 유명한 그래요? 네,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살아계신 분 중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미술에 대해서 보통 이제 관심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딴 세상 이야기 같은 게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간극을 조금 좁히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일당백 해서 미술 이야기도 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 왔고요. 네. 자, 서도호 작가의 뭐 어떤 작품입니까? 최근에 그 현대미술관이 서울에 개관이 됐었잖아요. 네. 최근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벌써 몇 년 됐으니까 그 개관전 중에 작품 중에 하나인데 집 속의 집. 집 속에 집. 네. 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5번 나오네요. 네. 집 속에 집. 네. 이제 이렇게 작품을 제목을 지은 이유 중에 이게 하나가 서도호 씨 작품 중에 이제 유명한 작품들이 여러 개 있기는 한데 네. 실크 소재 이런 걸로 네. 자기가 살았던 집을 이제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살았던 집, 그다음에 뭐 런던에서 살았던 집,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았던 집 이런 것들을 많이 작품으로 만드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살았던 집 속에 집 안에 서도 씨가 어릴 때 살았던 한옥집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이 안에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네. 이제 그 한옥집이 이게 하늘에 매달려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집 속에 집이지 이거 뭘 이렇게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네. 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기는 했는데 네. 이때 이제 후원해줬던 그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업이 이제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쪽에서 이제 현대미술관에 이제 후원을 해줬고 네. 그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박스 같은 안에 작품을 전시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스란 큰 집도 있고 그 네네. 안에 이제 이 서도호 작가가 미국에서 살던 그 집이 있고 네. 그 안에 한옥집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술관도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하면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집이 이렇게 5번 나오는 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거군요. 그렇죠. 네. 집 속에 집. 자, 이 작품 네. 그러니까 큰 미술관 안에 네. 큰 박스 하나, 그러니까 박스라기 이제 굉장히 큰 뭐 구조물 하나가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유학에서 살았던 집이 하나 있고 그 안에 한옥집이 있고 네. 하는 김에 뭐 안에도 하나도 한옥집 안에도 뭐 하나 만들어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 하셨는 모양이구나. 이 작품에서는 네. 이렇게 집 크게 집 같은 것만 했는데 나중에 작품을 보면 이 실크 소재로 네. 뭐 안에 있던 화장실 그 변기라든지 네, 아니면 뭐 문고리라든지 네. 등등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전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정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아쉬움 이런 거를 나중에는 좀 하시긴 하셨죠. 그래? 네네네. 네. 야, 근데 이것이 그 실크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 약간 반투명쯤 되는 네. 그런 느낌인데 실크가 이렇게 투명 안에가 좀 비치게도 만들 수가 있군요 이게.
네, 의도적으로 이제 안쪽이 보이게 이런 소재를 선택해서 만드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서양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작가들한테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아,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구나. 네, 그 서양 작가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작가가 동양인이다 보니까 동양적인 거를 조금 원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유학생활을 하다가 처음부터 이런 작품을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정체성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소재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러면 이런 집 주제로 많은 작품들을 했어요? 아니면 이것만 이렇게 했습니까? 집 주제로 작품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 집이 주제예요, 이분의? 네네. 이 작가님이 어릴 때 한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유목민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거는 이제 딱 그 공간에 고정돼 있는데 자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작품을 실제로 보면 실크 소재다 보니까 좀 바람 같은 게 불면 하늘하늘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날아간 것처럼 보이고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이라는 소재로 네. 작품을 하고 계시고 있죠. 이게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뭐 철골 같은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이렇게 저 구조를 만들려면 좀 단단한 게 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면은 이제 실크로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제가 이 서도 씨의 작품을 런던에 있을 때 봤는데 네. 그때 작품은 이제 단단하게 지지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고 아, 그래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되게 알아봐야지. 하늘하늘 거려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아마 약간 작가의 어떤 비밀 아닌 비밀 기법 이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너무 정교하게 딱 있다 보니까 구조물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작가의 컨셉과 어울리지 않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작품은 사실 천장에서 줄로 이렇게 매달거든요. 피아노 줄 같은 걸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하늘 거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 변기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또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지지하는 게 없이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런 의문이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감상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작품들을? 그렇지는 않은데 때마다 한국에서 전시를 하세요. 해요? 네네. 뭐 리움 미술관에서도 했었고 이 현대미술관에서도 했었고 계속 하기는 하는데 서도 씨의 작품 중에 이런 집 작품은 아닌데 영등포 타임스퀘어 있잖아요. 네. 거기 가보면 서도 씨의 작품이 있기는 해요. 타임스퀘어에? 네네. 뭐 있어요? 그 카르마라는 작품인데 혹시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보셨나요? 가봤는데. 그 입구에 그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어깨 위에 사람이 있고 계속 이렇게 하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네. 작품 제목은 여기 사진에도 있는데 카르마고요. 카르마. 네, 카르마가 이제 업보란 뜻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어깨 사람이 있고 사람 어깨 있고 어깨 있고 막 계속 이런 느낌의 작품을 했는데 집 작품을 하기 전에는 카르마 시리즈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이건 이제 대충 감이 좀 오네요. 네. 카르마는 보니까 지금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어찌 보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뭐 여러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위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또 하나로 이렇게 뭐 모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고 이런 의미로 아마. 근데 이 작품 왜 난 못 봤지? 이 영등포 타임스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 지금도 있어요. 제가 런던에서 그 서도 씨의 그 실크 하늘거리는 집 작품을 보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 영등포에 갔는데
이 작품이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소도 작품이 사실 이제 요즘에 큰 건물이라든지 빌딩 이런 데 보면 이제 미술 작품들이 이제 앞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거. 네네. 네. 근데 이제 거기 작품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이 사실 조금 좀 별로인 작품들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일종의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작가분들이랑 조금 거리가 있군요. 네,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도의 작품이 딱 있으니까 좀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죠. 네. 그러면 이분의 다른 집 작품들 좀 보면 네. 좀 더 감이 좀 잘 올 것 같아요. 어떤 네. 집 작품들이 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실크 작품보다는 네. 영국의 네. 리버풀에 설치된 작품이에요. 영국 리버풀에. 네네. 네. 이것도 이제 별똥별, 네. 폴른 스타 이런 시리즈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옮겨 가잖아요. 유목민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리버풀이란 도시 건물과 건물 그 사이에 한옥집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갖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때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이제 영국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었고. 이 별똥별이라는 네. 집 시리즈구나. 네. 재밌네. 그리고 최근에 또 2018년에 네. 별똥별이라는 작품을 이제 UC 샌디에고 대학교 뭐 그때 그쪽에 했는데 네. 그 대학교 건물 위에 또 집을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갖다 박힌 것처럼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옥상에 올라가면 그 정원도 꾸미고 네. 그 집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좀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뭐 책상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꾸미고 바깥에는 정원도 만들었고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네. 여기 몇 년도 작품이에요? 그 별똥별 뭐 저 영국 리버풀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리버풀에 있는 거는 2010년도 작품이고 10년? 네, 지금 이 샌디에고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2018년도 작품. 왜냐면 네. 제가 연도를 여쭤봤냐면 네. 굉장히 좀 신선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걸 아마 이전부터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미니라는 자동차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전 로보 회사다 요즘 이제 BMW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네. 미니 매장 가끔 이제 보면 네. 차가 건물로 이게 돌진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장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한 3, 4층 되는 높이인데 거기에 그냥 미니 자동차가 그냥 때려 박은 것 같은 느낌. 이 별똥별 같은 데서 아마 이거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지금 리버풀에 있는 이 작품이나 샌디에고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네. 예전에 2008년에 별똥별 5분의 1이라는 작품을 좀 조그맣게 했는데 네, 이미 2008년도에도 했고요. 2008년도에도 네네. 별똥별 시리즈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비교적 최근이라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미니 매장 아마 저 사진을 저희가 나중에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같이 좀 보여드릴 텐데 네. 딱 보면 차가 진짜 그냥 돌진해갖고 이 건물 안으로 이렇게 부딪힌 것 같은 건물 안으로 이렇게 반쯤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뭐 미니가 이렇게 빠르다, 작지만 빠르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근데 이 별똥별 보니까 네. 요거에서 제가 볼 땐 좀 차용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별똥별 작품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든 작품이라서 이게 작가들이 사실은 머릿속으로나 이제 이런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되게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실현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겠네. 네네. 예. 근데 이제 서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당시에 리버풀 비엔날레 네. 이 시기에 작품이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리버풀 비엔날레 이제 높으신 자리 중에 하나가 한국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이제 네. 후원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네. 작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도시 아버지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유명한 동양화가거든요. 아버님이 네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세옥 씨 같은 경우는 서세옥 네. 씨 같은 경우는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네. 지금 이 시기에도 매년 가장 작품을 많이 파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네네. 네, 그 다음에 뭐 서소 씨도 이제 서세옥 씨가 교수로 계실 때 서울대학교 동양학과로 갔었고. 지금도 계속 이 집이 그분의 이제 계속되는 테마예요? 아니면 또 뭐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네. 제가 잡지 인터뷰에서 봤는데 네. 의식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무래도 한복의 소재, 실크 소재로 작품을 주를 했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보기는 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막 나온 건 네, 아니고.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좀 저는 좀 존경할 만한 작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교적 상대적으로 젊으신 작가고 네. 제가 대학생 때도 서도 그때는 이제 정말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때인데 네네. 서도 씨의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요. 이 서도 작가의 작품은 네. 여러분들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보시고 나서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도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당백 미술편 20번째 소개해드린 작가는 서도호 작가고요. 네. 작품은 집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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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고 재밌네, 제목도. 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별똥별 시리즈가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별똥별 이런 시리즈는 두고두고 지금도 이거 전시라고 해야 되나? 이거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버풀에 있는 거는 이제 해체가 된 걸로 해체가 알고 됐고요. 있고요. 네, 그 샌디에고에 있는 거는 사실 지금도 있는지는 이제 찾아보니까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이 처음에 작품이 발표됐을 때는 네. 기사도 되게 많았고 해외 기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히려 해외 기사가 더 많았죠. 재밌다. 근데 네. 이분 작품은 지나가다 딱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 눈에 띄죠. 어떻게 네. 보면 이 샌디에고의 어떤 뭐 핫스팟? 그 사진 찍기 좋은 곳? 네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 이 별똥별 시리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서도호 작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작가의 재밌는 작품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홍대 이 작가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